네, 재테크 알아본다는 시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 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조금 더 세부적인 이슈들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빠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고 특히나 문자 내용 소개를 못 드려 좀 안타깝긴 한데 이 배당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 배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단 상당히 좀 낮은 배당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그 배당을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일단 배당 수익률 자체를 좀 높이는 그런 정책까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배당주 위주의 일단 연말 전략도 일단 유효하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하락했던 종목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좀 더 큰 시점에서 보는 얘기들은 제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두 가지 포인트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네, 체크 포인트 두 가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하락입니다. 설비 투자와 GDP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자 그리고 2015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것일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네, 아무래도 그 좀 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매크로 관련한 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유가 하락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그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좀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유가 하락이 결국에는 주요 국가들의 설비 투자에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정자산 투자, 즉 어느 정도 그 투자와 소비 그 양축이라고 봤을 때 그 투자의 한 축을 좀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녹색선 같은 경우가 유가, 즉 브렌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같은 경우가 현재 고정자산 투자의 추이를 좀 나타내는 부분인데 자, 지금 이 시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현재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는 그동안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였던 유가와 고정자산 투자 간의 관계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주요 원유 업체들을 좀 흐름을 보시면 내년에 고정자산 설비 투자 규모를 최소 20% 또는 40%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지 못하니까 인원 감축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그 GDP 성장률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라는 점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녹색선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똑같이 움직이는 좀 추이를 보여질 텐데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재차 한번 재차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근에 유가라고도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공포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통화 완화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유가 하락 관련한 수혜주뿐만 아니라 소재나 산업재 위주에서도 일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브라질, 중국, 인도 이렇게 좀 신흥국 위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상승의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경기 선행지수가 6월, 7월 수준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하락하는 수준을 보였었는데 최근 3개월 계속해서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3개년 연속 감소했던 기업 이익 측면이 내년에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5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코스피가 재차 박스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미국은 현재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나서 일단 긴축 정책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일본은 계속해서 양적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중에서 계속해서 회수했던 유동성 같은 경우는 그 유동성 회수 정책을 일단 멈추고 계속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한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런 통합 부양 정책, 경기 부양 정책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국내로 좀 돌아온다라고 하면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에서 이 부분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뭐 함께 하시면서 특히나 매도 타이밍을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티레이더의 그래서 음영 구간 매수 타이밍을 확인하는 부분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문자로도 그런 내용들 상당히 많았고요. 자, 그래서 바로 내일입니다. 12월 20일 토요일 날 그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주식 설명회를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후광통에 대한 궁금증 상당히 많으실 텐데 앞으로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해 볼 수 있는 설명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성공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구 을지로 2가 유한타증권 3층 대관당에서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성착순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말이라 참 이래저래 모임도 많고 바쁜 마음이실 텐데요. 자, 그래도 건강은 챙기시면서 모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